와디프의 두 번째 에피소드가 공개되었습니다. 앞서 알려진 내용처럼 이번 2화는 스타로드가 된 트찰라, 우리가 알던 스토리와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를 보여주게 될 예정인데요. 네, 이번 시간은 이번 에피소드 2화의 리뷰,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와 관련된 비하인드 썰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와, 재밌겠다. 자, 들어갑니다. 렛츠고. 이번 2화의 새로운 이야기, 왓슨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뻗쳐나가는 멀티버스 중 하나의 이야기, 바로 이번 에피소드의 주인공인 욘두와 트찰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014년 가오갤 속 모스카 동일하게 봉인된 고대의 유물 오브를 훔치기 위해 행성에 진입한 스타로드.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오브를 노리고 있는 로난의 부하 코러스가 따까리들과 함께 들이닥치고, 스타로드는 본인을 마약 중독자라 설명하지만 개무시를 당했던 원작과는 다르게 이렇게 얼굴만 인증해도 누구든 알아보는 무시무시한 클래식 스타로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무법자로서 리스펙을 받고 있는 스타로드, 코러스는 이렇게 무릎까지 꿇어가며 리스펙을 하고, 하지만 일은 일, 오브를 훔치기 위해 트찰라에게 맞서지만 이미 레전드로 이름을 날린 클래식 스타로드는 이들의 공격을 쉽게 피한 후 원작과 동일하게 스타로드는 이들을 따돌리는데 성공합니다. 이 코러스를 업어든 채 건물 밖으로 나온 트찰라는 사카라 군인들에 의해 포위되고 조금은 늦었지만 이렇게 욘두의 원맨쇼로 도움을 받은 후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1988년의 와칸다. 전쟁과 폭력, 증오 속에 사로잡힌 이 이불 밖의 무서운 세상 속 트찰라는 이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지만 아버지인 트처크는 어둠과 고통뿐인 이 세상 밖에 요 귀여운 아들내미를 쉽게 보낼 수 없었죠. 트찰라는 이렇게 와칸다의 장벽 안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우연히 장벽 밖으로 빠져나온 트찰라를 발견한 한 우주선, 요 우주선이 트찰라를 빨아들입니다. 네, 가오갤 속 엄마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던 피터가 이렇게 라바저스에 납치되었던 장면과 다르게 얘는 좋아 죽네. 욘두는 라바저스 멤버들에게 이 멍청이들이 잘못된 아이를 잡았다 라고 혼쭐을 냈는데, 네, 이렇게 원작 피러킬의 스타로드, 이 스타로드는 트찰라가 되는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트찰라는 태어나 처음 보는 이 엄청난 우주를 보고 지려버리고요, 너 혼자 뭐하고 있었냐는 욘두의 질문에 세계를 탐험할 거라고 당돌하게 대답하는 트찰라. 네, 이때부터 요 트찰라의 스타로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20년 후 트찰라는 명성을 떨치는 클래식 스타로드가 되었고 어느새 라바저스를 이끄는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코러스는 타노스를 포함한 미친 타이탄 종족을 막은 썰을 물어보는데, 네,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이 목소리. I'm a big enough man to admit when I'm wrong. 테노스가 등장하며 트찰라에게 리스펙을 표합니다. 이 타노스는 아직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계획, 여전히 우주의 반을 날려버리는 생각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옷은 좀 귀여워졌네. 그리고 술집 카운터를 보고 있는 드렉스는 크리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의 고향을 구해준 이 스타로드에게만큼은 술값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이렇게 셀카로 대신합니다. 생판 다른 모습을 한 네뷸라는 이렇게 금발의 머리를 한 채 차차와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를 통해 트찰라의 고향인 와칸다가 파괴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트차카의 말처럼 지구엔 항상 위험과 전쟁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이후 네뷸라는 창세기의 불씨라 불리는 전 생태계를 되살리는 힘을 가진 물질을 모두에게 보여주는데, 이 물질은 1온스만으로도 죽어가는 행성을 몇 분 만에 치유해버리는 엄청나게 엄청난 것이었죠.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타넬리어티반, 바로 콜렉터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콜렉터는 현세의 타노스만큼이나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었고, 욘두는 콜렉터에 맞서는 이 임무가 자살행위라 말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죠. 네뷸라의 전략을 통해 이들은 콜렉터의 소굴인 노에어로 향하고, 이 행성엔 이렇게 원작에서 타노스의 따까리였던 에보니모를 포함한 블랙 오더가 철저한 보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욘두와 네뷸라는 판매자로서 접근하고, 요 안엔 이렇게 스타로드가 숨어서 침투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여기엔 이렇게 보안 책임자 프록시마 미드나잇도 보이고요. 미드나잇은 철저하게 보안 검색을 하려 하는데, 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타노스와 코러스가 마을에서 생쇼를 시작합니다. 너무 허술한데. 그렇게 콜렉터의 홈그라운드에 진입한 이들은 콜렉터와 이렇게 직접 마주하는데, 네, 원작과는 다르게 이 형은 거의 헬창 수준의 벌크업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트찰라와 마주한 하워드덕, 원작처럼 하워드덕은 콜렉터의 수집품 중 하나로 갇혀있고, 트찰라는 얘한테 불씨의 위치를 묻고 이렇게 신나게 떠드는 오리에게 직접 길을 안내하라며 친절히 문을 열어줍니다. 한편 생쇼를 벌이는 이들을 한방에 제압해버리는 미드나잇, 이내 이들의 계략을 알아차리고 한 공간 속에 숨어들어간 트찰라는 와칸다 사운드와 함께 와칸다의 운송수단인 스페이스 크래프트를 발견합니다. 네, 이렇게 트찰라가 메고 있던 목걸이를 통해 이 장치가 자동으로 반응하고 우주선으로 들어가자 아버지 트카차에 녹화된 영상이 재생됩니다. 어느새 늙어버린 아버지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있었던 거죠. 나 눈물
몰라. 네, 사실 네뷸라는 통수를 쳤던 거였고 이들은 모두 콜렉터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와칸다가 파괴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욘두의 멱살을 쥐어잡는 트찰라. 욘두는 너를 위한 거짓말이었다 설명하고 과거는 그저 감옥이며 지금 너의 가족은 우리라고 말하는데 트찰라는 여기서 당신은 내 가족이 아니다라며 비수를 꽂아버립니다. 이후 콜렉터에게 잡혀버린 트찰라. 콜렉터는 그냥 해부해버리자고 말하는데 다시금 등장한 네뷸라는 갇혀있던 모두를 풀어주며 이중 통수를 쳐버리죠. 네, 이 모든 게 트찰라와 네뷸라의 고도화된 계획이었고 네뷸라는 결국 이 불씨를 손에 얻게 됩니다. 트찰라는 자신의 목걸이를 통해 이렇게 우리 안에서 빠져나오는데 오랜만에 보는 에보니의 쇼. 더 이렇게 싱겁게 끝나버리고 트찰라는 탈출 도중에 콜렉터와 만나 이렇게 1대1 맞다이를 뜨게 됩니다. 콜렉터는 그야말로 이렇게 많은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는 핵 과금 유저였는데 먼저 다크엘프의 단검, 헬라의 헬멧과 네크로 스워드도 등장하죠. 아이 여기 다 있는데 그냥. 트찰라의 일행은 이렇게 도망치고 180도 변한 테노스는 시간을 벌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름 그대로 진짜 미친 테노스죠. 그리고 다른 우주에선 본인의 따까리였던 컬 옵시디언, 미드나잇과 대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는가 싶었지만 딸인 네뷸라가 등장하며 컬에게 불씨를 던져버리고 이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 불씨가 엄청난 속도로 팽창해버립니다. 궁지에 몰린 트찰라를 돕기 위해 욘두는 힘을 모으고 헬창 콜렉터에게 나가 떨어져 버리는데 결국 이들은 협동하여 이렇게 콜렉터를 우리 안에 가둬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콜렉터의 우리 속에 갇힌 모든 이들을 꺼내버리는 카리나. 이들은 이렇게 무사히 노예어로부터 탈출하고 이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감상하며 트찰라의 고향인 지구로 향하게 됩니다. 수십 년 만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트찰라. 이렇게 이 모두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고 한편 데일리킬 레스토랑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 피터킬 그리고 에고는 이 피터를 찾아옵니다. 이후 체드윅 보스만을 추모하는 메시지가 등장하며 2화의 이야기는 모두 끝이 납니다. 네, 이번 2화 또한 쿠키 영상은 없고요. 지난주 방영된 첫 번째 에피소드 2011년 퍼스트 어벤져스 케바가 캡틴 카터가 되는 이 대체 버전은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이번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트찰라가 블랙팬서가 아닌 스타로드가 되는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와디프를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난 배우 고 체드윅 보스만에겐 이번 작품이 MCU의 마지막 작품이 되는데요. 앞서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체드윅 보스만은 이번 2화뿐만 아닌 다른 에피소드에서 또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정보 또한 공개되었는데 이 작품의 프로듀서인 브래드 원더바움은 지난 코믹북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스만은 와디프 속 총 4개의 에피소드의 성우를 맡았고 이는 이번 2화에서 스타로드가 된 이야기 말고도 또 다른 버전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밝힙니다. 네, 앞선 예고편들을 확인해보았을 때 트찰라는 이렇게 새로운 어벤져스의 멤버로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죠. 이번 와디프의 각본가인 AC 브래들리에 따르면 체드윅 보스만은 와디프의 녹음을 위해 스튜디오를 방문했는데 이때 본인이 출연한 이번 작품이 빛나는 에피소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스만은 세상을 떠나기 전 이 작품의 모든 녹음을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와디프의 전체 이야기 흐름엔 큰 영향이 가지 않았다고 하죠. 네, 며칠 전 커뮤니티를 통해 와디프의 에피소드 리스트를 공개해드린 바 있었는데 9화까지 슈퍼 꿀잼 스토리를 보여줄 이번 와디프의 에피소드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이라는 캡틴 브리튼이 된 패기 카터 이야기, 이번 2화는 이렇게 스타로드가 된 트찰라, 3화는 로키의 침공, 그리고 퓨리의 일주일이라는 에피소드로 아스가르드의 왕이 된 로키가 지구를 침공하는 이야기와 그에 맞서는 머더퍼커 형님과 쉴드의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4화는 닥스 대 닥스, 바로 원래 오이형과 흑화된 오이형이 전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보여주게 될 예정이고요. 5화는 토르의 파티, 바로 우주 멸망급 스토리를 보여주게 될 토르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6화는 와칸다의 왕 킬몽거, 그리고 이 킬몽거가 토니를 구해준 스토리, 7화는 원자코미스 마벨 좀비스를 가져온 우리가 아는 이 모든 히어로들이 좀비가 되는 스토리가 등장하며 여기엔 이렇게 닥스의 망토를 입은 스파이더맨이 등장합니다. 8화는 가모라에게 쫓기는 사카르 행성의 토니 스타크. 이 형 많이 나오네. 와디프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9화엔 비전과 결합한 울트론, 이 인피니티 울트론과 가디언즈 오브 멀티버스가 대격돌하는 엄청난 스토리가 등장하게 될 예정입니다. 생각만 해도 나 쌀 것 같아. 다음 주 3화의 에피소드인 로키의 침공, 그리고 퓨리의 일주일편은 개인 사정으로 잠시 쉬어갑니다. 제 개인적으로 진짜 기대되는 다다음 주 4화 에피소드 닥스 대 닥스부터는 다시 정상 가동되니까 다음 주만 나 기다리지 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